안녕하세요, 해성중 친구들. 선생님은 영어아카데미 수학과 수희 선생님이에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해성중 3학년 파이널 보기서를 출제했는데 혹시 시험은 다들 어떠신가요? 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진짜 문제 하나하나 셀렉하는데 되게 조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느끼기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는 막 엄청 극악무도한 난이도는 없었지만 아마 많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렇게 낸 것도 있고, 이게 3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갔음을 체감했을 거예요. 공소원을 했던 학생들이라면 이번엔 그나마 조금 수월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더 어렵게 느꼈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현행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으니까 다들 너무 기죽지 말고, 그리고 쌤이 항상 파이널 모의고사 촬영하면서 하는 말인데, 파이널 모의고사 잘 봤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못 봤다고 해서 아, 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다른 과목에 좀 더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파이널 모의고사는 이걸 뿐이야.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구나,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오면 내가 이 정도를 좀 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방향으로 가지 너무 이거에 조금 많이 좀 다운되거나 너무 업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5점짜리 문제랑 간혹 가다가 4점짜리 문제 하나 끼어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걸 같이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들 시험지를 펴고 본인이 맞았던, 틀렸던 진짜 프레시한 마음으로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4번 문제인데 우리 4번 문제 같은 거 조금 많이 봤을 거야. 우리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이 문제는 꼭 나와. 근데 이게 작년 해송 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쌤이 출제를 했는데, 얘들아 기억해야 돼. 이 문제가 나오면 포인트는 뭐냐면 보다 작은이야. 얘들아, 이런 문제는 총 2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보다 작은이랑 이하랑. 그러면 보다 작은이랑 이하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만약에 2보다 작은이라고 하면 우리는 2는 포함되면 안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2 이하다 라고 하면 2는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너네 지금은 그냥 보면서 에이 저걸 누가 틀려, 보다 작은 누가 몰라 하지만 막상 시험을 풀다 보면은 저걸 날릴 수가 있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쌤이 하나 더 주의하고 싶은 거는, 얘들아 문제들은 무조건 앞에서부터 읽어나가야 돼. 그래서 문제 앞부분에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이 보다 작은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항상 이거 새롭게 정의된 함수야. 이런 함수는 세상에 없어. 함수라고 하기도 좀 웃겨. 그냥 뭔가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규칙이 뭔지 적어놔. fn은 루트 n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야. 맞죠? 이거 문자에서 정리해 준 거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f1부터 fn까지 더했을 때 50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이 알고 싶대.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f1은 루트 1보다 작은 자연수지. 근데 루트 1이라는 숫자는 그냥 1이잖아. 근데 너네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f1은 0이에요. 그 다음에 f2는 루트 2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야. 그럼 너네 루트 2는 1.414 이런 식으로 가져. 그럼 1. 뭐뭐뭐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지. 그래서 f2는 1이야. 그러면 f3도 루트 3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한 개죠? 따라서 f2, f3, 그 다음에 놓치시면 안 돼요. 얘들아, f4는 루트 4보다 작은 자연수야. 근데 루트 4는 2지.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f4까지 전부 다 한 개야. 그러면 f2, f3, f4 세 개가 전부 다 1이니까 f2부터 f4까지 더한 거는 3이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F5는 루트 5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루트 5는 2점 뭐뭐뭐지? 그럼 2점 뭐뭐보다 작은 자연수는 2개 있죠? 그러면 그럼 우리 한 번만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그 개수가 바뀌는 그 포인트들은 제곱수일 때가 되지 않을까? 맞잖아. 제곱수일 때 4, 루트 4는 2잖아. 그 다음 제곱수 9지. 루트 9는 3이잖아. 그럼 개수가 바뀌는 그 포인트는 전부 다 제곱수인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F5부터 F 누구까지 2개일까? F8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F9까지 2개예요. 왜냐면 루트 9는 3이잖아. 3보다 작은 자연수는 2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F5부터 F9까지는 전부 다 2개고요. 그럼 5부터 9까지는 총 5개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5개 있다 해서 10개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F10부터 얘들아 그 다음 숫자가 바뀌는 제곱수 9 다음 제곱수는 16이죠. 그래서 F16까지는 몇 개일까? 3개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16, 루트 16은 4지? 4보다 작은 자연수는 3개 있기 때문에 3개야. 그럼 얘들아 F10부터 F16까지는 총 7개 있죠? 7개가 전부 다 3개씩 나눠가지니까 3 곱하기 7 해서 21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더해서 50까지가 되고 싶어. 그럼 한번 끊어서 가자. 얘들아 여기 3, 여기 10, 여기 21. 일단 여기 3개를 다 더하면 얘들아 34개죠? 그럼 우리 50이 되기까지 16만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F17은 루트 17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4개죠? 그럼 여기 여기 4개 채웠고 그럼 우리 4개가 4개 있으면 4개짜리가 4개 있으면 50이 딱 만들어지지. 16이 채워지니까. 그러면 F18도 4, F19도 4, F20도 4. 따라서 마지막 딱 n값이 20이 됐을 때 4, 4, 16이 채워져서 50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문제의 답은 n의 값은 20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 이번에는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루트 4x, 루트 5x, 루트 6x가 모두 다 얘들아 이번에는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한대.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는 너네가 조금 감이 있어야 돼. 수학에서 특이한 걸 한번 생각해볼까? 너네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유리수랑 무리수 중에 더 특이한 거는 유리수예요. 맞죠? 그럼 유리수가 되고 싶단 말은 루트 밖으로 탈출할 수 있어야 돼. 무리수는 루트 밖으로 탈출하면 안 되는 수죠. 그러면 루트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a제곱, b제곱, c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가 전부 다 짝수일 때 우리 루트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 근데 만약에 a 세제곱, b 제곱, c 제곱이라고 하면 지금 b제곱, c제곱은 루트 밖으로 탈출이 가능하지만 a 3층은 탈출이 안 되죠? 그럼 얘는 무리수인 거야. 그러면 너네 루트 안에 있는 게 지수가 짝수인 게 더 특별할까? 아니면 홀수인 게 더 특별할까? 당연히 짝수인 게 더 특별하죠.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하냐? 얘들아 우리 무리수를 찾으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 루트 안에 짝수를 제외하고 모든 걸 다 찾아야 돼. 그리고 너네 심지어 솔직히 답을 봐.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총 100개 중에서 70이 70이다. 너는 다 셀 거야? 나도 다 못 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 100 이하 수잖아. 100 이하의 자연수 x는 100개겠죠? 100개에서 루트 4x, 루트 5x, 루트 6x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숫자를 빼주시면 돼요. 이게 좀 더 편하겠지. 맞죠? 그럼 우리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 루트 4x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을 건데 근데 얘들아 루트 4는 이미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x만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 그럼 그 말은 x가 제곱수가 되면 되죠. 그럼 제곱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마지막에 10의 제곱. 왜냐하면 100 이하니까. 10의 제곱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풀었을 때는 10가지가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5x가 유리수가 되면 되는데 얘들아 그러면 지금 너네 5는 여기 1승이잖아. 5의 1승은 홀수순이죠.
따라서 이 x는 5를 하나 가짐으로써 5의 제곱을 만들어줘야 돼. 아, 그러면 5를 하나 가지고 얘들아 뒤에 더 붙어도 돼. 더 곱해줘도 돼. 다만 곱해주려면 제곱수만 곱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5 곱하기 1의 제곱, 5 곱하기 2의 제곱, 5 곱하기 3의 제곱 쭉 가는데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거는 5 곱하기 4의 제곱이겠죠. 아, 따라서 두 번째 거를 풀었을 때 결과는 4가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 6x가 유리수가 되고 싶대. 그럼 이것도 그냥 이 6이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럼 x는 6을 하나 채우고 자연수의 제곱 형태가 곱해지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6 곱하기 1의 제곱, 6 곱하기 2의 제곱, 6 곱하기 3의 제곱, 6 곱하기 4의 제곱까지 가능하죠. 왜냐면 마지막에 96이니까. 그럼 얘들아 얘도 몇 가지냐면 4가지야. 그쵸? 근데 얘들아 우리가 구하는 답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100에서 전체 숫자 100에서 루트 4x, 루트 5x, 루트 6x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걸 빼야 되죠? 따라서 100 마이너스 첫 번째 경우는 10가지, 두 번째 4가지, 세 번째도 4가지니까 총 18가지죠? 그럼 이 문제 답은 82. 그래서 4번이에요. 자, 얘들아 이번에는 6번 문제를 한번 쌤이랑 같이 볼 건데 이 6번 문제에 왕별 하나 달아주세요. 네, 이건 진짜 매우 중요해요. 6번 문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근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 회전식폭으로 되게 어려워요. 근데 조금 편하게 생각하자. 얘들아 지금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접하고 있대. 근데 얘를 지금 이 접점을 P라고 하고 원을 수직선에 따라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한 바퀴 굴린대. 아, 그럼 여기 있다가 그냥 대구르르 굴러서 여기 한 바퀴 돌아 있는 이 도착점인 거야. 이때 P가 다시 수직선에 닿는 점을 A라고 할 때 점 A에 대응하는 수를 A라고 한대. 이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를 구한대요.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내가 이 원을 한번 굴려서 여기까지 도착했어. 그러면 이 원의 둘레에 이 둘레가 계속 바닥에 닿아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한 바퀴를 돌려면 그냥 이 원의 둘레만큼 이동한 게 되겠지. 맞잖아. 그래 한 바퀴잖아. 이 원의 둘레를 따라서 다 돌아야 한 바퀴인 거죠? 그러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지름의 길이가 1이야. 그럼 얘들아 그냥 여기는 파이겠죠? 맞죠? 왜냐하면 둘레가 파이니까. 그럼 얘들아 지금 이 0에서부터 A까지 파이만큼 간 거기 때문에 이 A의 좌표는 파이고 다시 얘기해서 점 A에 대응하는 수, 이 A가 파이인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우리 파이는 3점에서 1인분이 쭉 가잖아. 그럼 이 파이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기 때문에 무리수죠. 그 다음에 막간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이거 한 번만 정리를 해주고 싶어. 얘들아 너네 실수 있잖아. 실수. 이건 꼭 필기하세요. 이건 학교 시험에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실수는 종류가 2가지예요. 2가지는 유리수가 있고요. 무리수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유리수의 정의 다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럼 무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해요. 그러면 유리수에도 종류가 2가지가 있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데 다른 거 당연히 더 있어. 근데 우리 이번 단어에서 나온 그 포인트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순환소수가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무리수는 얘들아 쌤이 아까 그 직접 문제 풀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유리수는 루트 밖으로 탈출이 안 되는 애들 보고 무리수라고 해. 그럼 얘들아 루트 4 같은 애들은 루트 밖으로 충분히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 적으셨죠? 그러면 지우고 난 하나를 더 적어주고 싶어. 자, 얘들아 우리 소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수는 유한소수, 그 다음에 무한소수가 있어.
유한소수는 말 그대로 끝이 보이는 애들. 그래서 분모에 2랑 5 이외에 더 이상 소인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 다음 무한소수에는 다시 종류가 두 가지야. 그럼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학년 1학기 때 뭘 배웠냐면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 아 잠깐만 다시.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걸 배웠어.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지?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야. 아 그러면 이 순환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걔네 보고 우리는 무리수라고 해. 쌤이가 왜 설명하냐? 얘들아 이거 지금 너무 써먹기 좋지 않아? 이렇게 많이 나오겠지. 무한소수는 전부 다 유리수이다. 무한소수는 전부 다 무리수이다. 혹은 순환소수는 무리수이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네가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 그래야 우리 막 그런 거 많잖아. 이거 막 글로 다 표현하는 거 유리수 무리수를. 그런 데에서 내가 안 틀릴 수 있어. 거 틀리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거는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얘들아 이 A가 파이라 그랬지? 그럼 먼저 1번부터 파이 마이너스 이 A가 파이였잖아. 얘들아 파이 빼기 파이는 0 아니야? 그럼 0은 유리수 맞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얘들아 파이는 3.24 159이 끝이 없이 가잖아.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해서 무리수가 맞죠? 그 다음에 3번 A 플러스 루트 5. 얘들아 A가 파이였고 뒤에 플러스 루트 5가 들어가 있는데 너네 상식적으로 루트 5도 무리수 파이도 무리수. 무리수 둘이 더하면 당연히 무리수겠죠? 그래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이다. 얘들아 이게 바로 무리수의 정의야. 그래서 3번은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 3a. 얘들아 A 자리에 파이 대입하면 3파이지. 파이한테 3을 곱한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유리수가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그 다음에 a-2. 얘들아 a-2는 파이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이 파이 마이너스 2는 너네 지금 당장 이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얘는 5번은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n분의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의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면 유리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파이 마이너스 2 파이는 무리수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옳지 않은 거 임대답은 5번이에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해 얘들아. 이거는 지금 쌤이 문제에서 한 바퀴만 돌렸다고 했지만 나라면 진짜 내가 만약에 진짜 문제를 낸다 하면 한 더 많이 돌릴 것 같아. 아니면 뭐 차라리 왜 한 바퀴만 돌려? 그냥 뭐 한 2.5바퀴 돌리지. 반지름 비율 1로 안 주겠죠. 그래서 이거 내용을 꼭 잘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기가 쉬울 거야 얘들아. 자 얘들아 우리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자연수 x랑 y에 대해서 자 일단 먼저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자연수야. 너네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너네가 저런 조건 안 줘도 막 자연수로 풀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루트 x의 정수 부분이 4이고 정수 부분이 4래. 그럼 이제 너네 정수 부분이 4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루트 16 당연히 4니까 정수 부분 4죠? 루트 17 얘도 4점 넘은 거지? 그럼 쭉 갔다가 얘들아 정수 부분이 바뀌는 그 포인트는 그 다음 제곱수죠. 그래서 루트 25는 정수 부분이 5잖아. 그럼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바로 직전에 루트 24까지가 정수 부분이 4인 거야. 그럼 정리. 정수 부분이 4가 되려면 루트 16부터 루트 24까지 정수 부분이 4야. 그럼 그만 루트 안에 있는 얘네들이 x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루트 y의 정수 부분은 7이래. 그럼 정수 부분이 7이 되려면 루트 49는 당연히 7이니까 정수 부분도 7이겠죠? 그러다가 얘들아 49 바로 다음 제곱수는 64지. 그럼 루트 64가 되면 정수 부분이 8이 되고 바로 그 직전 자연수인 루트 63까지는 계속 정수 부분이 7이야. 그래서 얘는 x가 될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루트 49부터 루트 63까지는 루트 y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야.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럼 우리 이때 구하는 건 뭐냐면 루트 y-x의 정수 부분의 최대값인데 얘들아 정수 부분이 커지려면 저 숫자 자체도 커져야 되겠지. 그래야 정수 부분도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루트 y-x의 최대값은
이 y는 클수록 커지겠지. 반면 y에서 빼야 하는 이 x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최대값을 가지겠지. 아, 그러면 최대값을 갖기 위해서 y 중에 가장 커질 수 있는 건 63이고요. 그 다음에 x 중에 가장 작을 수 있는 거는 16이죠. 그럼 얘는 루트 47이지. 얘들아, 루트 47은 루트 49보다는 작잖아. 그럼 루트 49 그 전의 제곱수 루트 36이죠? 루트 36은 6이기 때문에 얘는 6점 넘어. 아,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정수분의 최대값은 6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얘는 보기만 조금 어렵고 이해만 하면 얘는 되게 간단한 문제야.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12번 어디서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 이런 것도 우리 했죠? 부채꼴 뭐 둘레랑 넓이 구할 때 우리 했었잖아. 그래서 너네 생각보다 난이도,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너네가 옛날에 배웠던 걸 써먹는 순간 되게 애들이 많이 틀려. 쌤이 이거는 왜 내게 됐냐면 너네 학교에서 항상 이렇게 도형 관련돼서 문제를 내긴 하는데 쌤이 작년에 다른 학교에서 쌤이 이 문제를 짚고 전날에 풀려서 그냥 갑자기 느낌 세서 풀렸는데 그게 딱 그 다음날 똑같은 문제가 나왔던 거야.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12번 문제를 냈고요. 만약에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말고사 때도 중요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애들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데 직선 L 위에 있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를 미끄러지지 않게 얘도 한 바퀴 굴렸대. 이때 점 A가 움직인 거리를 묻는데 얘들아, 이게 너무 많이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지금부터 얘를 돌릴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 나한테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칸 4개 만들 것 같아. 그리고 A가 진짜 어디로 돌아다니나 한번 확인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들아, 원래 A는 여기 있었잖아, 그치? 이게 한 바퀴 슉 돌면 원래 A였던 게 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당연히. 그럼 아, 여기가 A로 가는 거야. 아, 그럼 원래 A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했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겠지. 맞죠? 그럼 얘들아, 이제 여기가 A가 됐어. 그럼 얘가 B가 되고 얘는 C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돌리는데 이렇게 슉 돌아가겠지. 이렇게 슉 돌아가야 A가 그러면 아, A가 이번에는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이동하겠네. 아, 그러면 돌리는 순간 여기 있던 A가 위로 슉 이렇게 가겠죠? 아, 그럼 이제 A가 여기까지 왔네? 그럼 이제 A 그 바로 가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따라서 마지막으로 가는 거리는 얘가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A가 움직인 거리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세 개의 길이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1번하고 3번은 당연히 똑같겠죠? 그럼 1번하고 3번부터 구해볼게. 얘들아,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지금 4잖아, 이 부채꼴에서. 그럼 원래 원의 둘레는 지금 88이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여기가 90도잖아. 얘들아, 전체 원은 원래 360이죠? 그 중에서 90만큼만 구할 거야. 아, 근데 이런 게 지금 얘도 하나 있고 얘도 하나 똑같은 게 두 개 있다 그랬지? 그래서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 얘랑 얘 약분하면 180, 얘랑 얘 약분하면 2.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1번하고 3번에 더한 거는 48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얘들아 2번 때문에 이게 제곱근 다른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너네 이 2번을 구하려면 부채꼴이 이렇게 생겼죠? 당연히 여기는 90도예요.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지금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4, 여기가 4야. 그럼 여기 이 부채꼴의 이 반지름 얘는 피타고라스 써야 되지? 루트 씌우고 4제곱하면 16, 또 4제곱하면 16. 루트 32는 어떻게 나와야 되지? 4 루트 2로 나와야 되죠. 아, 그래서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4 루트 2야. 그러면 2번의 길이는 반지름이 4 루트 2니까 원래 원주는 8 루트 2파이야. 맞죠?
근데 우리 그 중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90도야. 그럼 우리 전체 원은 360인데 우리는 90만큼만 구해. 자, 우리 한번 약분해볼까? 얘랑 약분하면 4죠. 그 다음 얘랑 약분하면 2죠. 따라서 1, 2, 3번은 다 더한 거는 여기 길이 4에다가 얘 2 루트 2에다가 파이까지만 붙이면 답이죠. 그래서 이분들 답은 2번이고 우리 이거 혹시 기억이 안 나던 사람들은 칸을 직접 그려서 A가 이동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길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지금 쌤이 간혹가다 요새 기출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자꾸 이런 거 까먹은 애들이 있어.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원의 둘레랑 뭐 부채꼴이랑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예전에 배웠던 것도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얘들아 우리 이번에는 20번 문제를 볼 건데 우리 되게 열심히 기출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조금 이거 뭐였지? 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돼. 얘들아 얘는 25년도 해송 기출에 나왔어. 그 다음에 얘는 해송 중 3학년 친구들의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있는 문제야. 근데도 쌤이가 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소수가 되는 거 얘를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는 이렇게 안 나와도 다른 방식으로 많이 변형이 될 수 있거든.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얘들아 소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과 그때 n제곱 플러스 12n 마이너스 28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들아 소수라는 거는 뭐냐면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가 소수야. 예를 들어서 너네 3 소수지. 3은 100날 쪼개봤자 1 곱하기 3으로밖에 안 쪼개져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소수라는 거는 인수분해 했을 때 무조건 하나쯤은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 이걸 활용해서 먼저 n제곱 더하기 28 아니죠. n제곱 더하기 12n-28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볼게. 얘들아 28을 이렇게 인수분해 하려면 14랑 2로 한번 쪼개볼까? 그 다음에 2한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n 플러스 14 n-2가 돼야겠지. 맞나요?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소수는 인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어야 돼.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n 플러스 14가 1이 될 수도 있지. 근데 n 플러스 14가 1이 되려면 n은 마이너스 13이 돼야 돼. n 자연수였잖아. 그래서 1번은 탈락.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n-2가 1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 n은 3이고 우리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n값은 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n의 값은 3이라고 나왔고 그때 이거의 값까지 구하래. 그럼 얘들아 너무 시간 쓰지 마. 얘 아까 인수분해 했을 때 n 플러스 14 곱하기 n-2였죠? 근데 우리 아까 얘를 1이라고 풀었잖아. 그치? 그럼 얘는 1이고 n 자리에 3을 대입하면 얘는 17이죠? 따라서 n제곱 더하기 12n-28은 17로 나왔고 얘들아 우리 17 소수 맞잖아. 그치? 17은 1 곱하기 17로밖에 안 쪼개지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잘 구했죠? 자 그러면 n의 값 3과 그 소수의 값을 더하면 답은 20이라서 4번이에요. 자 이제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봤으니까 이제 소수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는 걸로 알았지? 소수는 기억해야 돼. 인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보고 우리는 소수라고 해. 우리 이번에는 23번 문제 한번 볼 건데 해송중학교 출제 경향이 어떻냐면 예전에 배웠던 도형관에서 되게 많이 써먹어. 그럼 너네 지금 3학년 1학기잖아. 그럼 바로 작년에 배웠던 내심을 아직 작년도 안 쓰고 재작년도 안 썼더라고. 선생님이 이번에 한번 출제를 해봤어요. 자 내심의 성질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먼저 지금 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8x 플러스 6 그 다음에 넓이가 4x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1로 나왔어.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내심을 구하는데 우리 내저번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 내저번의 둘레의 길이. 그럼 우리 내저번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둘레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까? 둘레 넓이 반지름. 둘레 넓이 반지름. 길게 하세요. 자, 내저번 성질. 이거는 나중에 공수원 가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지금 이게 삼각형, 여기 안에 적혀 있는 게 내저원이지.
그러면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두면 여기가 소문자 A, 여기가 소문자 B, 여기가 소문자 C죠? 그럼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내가 여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둘게. 그럼 2분의 1에다가 R 곱해주고 난 다음에 그냥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다 더하면 됐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이거 분명 작년에 했지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둘레의 길이 나오고 그럼 넓이 4x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2는 아까 공식 그대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시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두고 문제에서 정말 친절하게 둘레의 길이가 8x 플러스 6이라고 줬어. 얘만 풀면 되겠네? 그럼 얘들아 쌤이라면 미리 여기 2분의 1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R 곱하기 4x 플러스 3이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인수분해할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지금 얘는 근데 살짝 조금 팁 4x 플러스 3 나왔잖아. 그럼 그냥 4, 3, 1, 4 이렇게 적어. 그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네끼리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16 얘네끼리 크로스로 곱하면 플러스 3이니까 이거 만들어줬어? 안 만들어줬어? 만들어줬어.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4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네. 그러면 4x 플러스 3 이거 둘이 똑같네?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 R은 x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 내저번의 둘레의 길이야. 예저번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이죠. 그럼 2에다가 반지름 x 마이너스 4에다가 파이만 곱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거 두 개 전개하면 2x 마이너스 8 파이. 그럼 A 값은 2, 그 다음 B 값은 8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면 답은 10. 그래서 3번이에요. 얘는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내저번의 성질, 내저번에서 삼각형의 넓이 성질만 이용하면 진짜 쉽게 풀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 문제를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들아 우리 이렇게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주요 문항을 쌤이랑 같이 살펴봤는데 혹시 조금 이해가 다 잘 됐을까요? 자, 이번에 모의고사를 만들면서 진짜 애들이 좀 시험 좀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엄청 열심히 문제를 만들었는데 너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쌤이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지만 너네가 이번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잘 보든 못 보든 그건 다 상관이 없어. 잘 보면 이렇게 해서 유지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어야 되겠다. 못 봤다면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우리 아마 3월 29일 수요일에 되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들아 항상 중요한 건 얘들아 복습이에요. 진짜 우리가 배웠던 거 파이널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점수만 확인하고 픽 두지 말고 무조건 여러 번 보면서 이런 게 나온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플랜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쌤이 2학년 2학기 거 모의고사 만들었는데 출제율이 대박이었거든.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만 쉬웠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꼭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역시나 내신은 항상 영어 아카데미죠. 자, 여러분 다들 시험 잘 보고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파이팅!